대구교육대학교 김상규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료로 만나는 경제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동료로 만나는 경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방 후에 동료에는 어떤 경제 내용이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동료죠. 섬집 아기 동료입니다. 바로 생활의 절박함을 노래한 동료죠. 이건 1946년도에 한인현 작가가 작사하고 이흥렬 작가가 작곡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동요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동요에는 어떤 경제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서정성이죠. 이 반복되는 리듬과 읊조리는 듯한 선율이 가사의 잔잔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요 아닙니까? 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인 작가 한인현은 마식령 산맥이 봉우리를 그 영흥왕 쪽으로 늘어진 갈마반도의 명사 심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한인현 작가가 섬집 아기라는 이 동요를 창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로 이 가사에도 볼 수 있듯이 7~5조의 정형시로 서정성이 잘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작곡가 이흥렬은 2년 8행의 이 동시를 가사로 쓰인 전정적인 두 토막 형식의 동요로 창작해냈죠. 바로 옆 사람과 바로 이야기하듯 친근감이 있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자연 친화, 생활 친화의 동요로 발전시킨 것이죠. 그리고 생활고 여기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로 이 가사에서 보듯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모습이 선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바로 이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는 아기를 재워놓고 기꺼이 굴을 따라 나서죠. 그렇지만은 행여 그 사이에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서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여 굴바구니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달려오는 어머니의 모습, 여기에서 바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생활상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민초들의 생활이 절박했는가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죠. 그리고 이 경제 구조의 파행성을 또 살필 수 있죠. 다 못 찬 굴바구니, 이 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구조의 파행성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방 후 우리나라는 생산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량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물가는 엄청난 속도로 올랐거든요. 외국에 나가 있던 동포들이 귀국하여서 적산 기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당연히 생활 필수품이 부족했죠. 바로 이런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본국과의 식민지 분업구조마저 붕괴하자 산업구조가 파탄이 났고 한반도에 약간 남아있던 비축 원자재는 곧 소진되고 원료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1946년도에는 해방 당시보다도 물가가 530%나 폭등하는 이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태에서는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물잔한 편성해서 생산시설과 자재를 불법으로 내다 팔아서 축적을 꾀하는 투기꾼들이 날뛰어서 경제 재건은 더욱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구조의 기형성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죠.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노래, 여기 단어에서 보듯이 한적한 어촌 마을의 목가적인 풍경을 연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장가를 불러주는 주체가 음바가 아니라 바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 있죠. 당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자 남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북에서는 중공업, 남에서는 소비재 경공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균형이 깨뜨려지고 말았지요. 남아있는 소비재 산업마저도 일본 기술자들이 물러간 관계로 불안정 가동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일제하에 한반도에서의 공업 발전은 한국 자체의 경제 성장 과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일제의 필요에 의해서 발현되어 일본 공업의 연장으로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일제가 패퇴한 이후에 각 공업은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남북 분단은 한반도의 공업을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고 말았죠. 1944년과 46년을 비교해 보면은 그 사이에 남한의 공장 수는 41%가 감소했고 노무자 수는 52%가 감소했습니다. 공업 생산의 위축은 결국 이 물적 유산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죠. 조선의 이 공업화 유산, 이것은 이 군수 산업의 종속적 연장으로 건설된 것이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 모두 쓸모가 없게 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초들의 아픔이 잘 그려지는 이 동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서정적인 가난의 노래 기찻길 옆 동요, 이걸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잘 아시는 노래죠. 이 노래는 1947년도에 윤석중 작가가 작사하고 윤거경 작가가 작곡했는 기찻길 옆 동요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북 칙칙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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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잘도 잔다.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건다 칙북 칙칙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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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건다. 이 동요에는 어떤 경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서정성이죠.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잘도 잔다. 이 가사에서 보듯이 어지럽고 시끄러웠던 해방 직후의 사회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의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시적인 정서를 엿볼 수 있는 동요죠. 윤석중의 문학적인 감수성과 윤거경의 음악성이 잘 결합된 아주 걸작의 동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칙북 칙칙북북 칙칙북북. 이 가사에서 보듯이 소음이 극심한 기찻길 옆에 열악한 주거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곳 이외에는 집을 짓고 살아갈 형편이 못되었음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죠. 게다가 오막살이라는 단어에서 오두막처럼 작고 초라한 집에 여러 가족이 함께 어울려 옹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이 잘 드러나죠.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생활이라는 것은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 주걱으로 연명하면서 지냈던 처지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요 조건인 의식주에 대한 최저한의 물자조차도 부족한 절대적 빈곤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막살이라는 이 단어가 잘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빈곤 상태에서는 한 가정의 수입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마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 발휘도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이 사회에서는 영양실조, 문맹, 질병, 높은 유아 사망률, 낮은 평균 수명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도 또 살필 수 있죠. 칙북, 칙칙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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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떡한다. 바로 이 가사에서 보듯이 기차와 수송에 대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해방 후에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의 파행성, 산업 구조의 기형성 등으로 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태였죠. 사회 기반 시설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은 상태에 놓였습니다. 나라의 동맥인 철도는 일제 강점기 당시는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송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죠. 철도는 대량의 물자 수송과 빠른 이동 시간의 단축, 이것으로 인해서 일일 생활권에서 시간 생활권으로 확장시켰죠. 우리의 경제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철도 운수를 복구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에 수송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차 소리, 이 동요는 사회 간접 자본의 소중함과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동요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동요 속에서 경제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친숙한 대중가요를 통해서 경제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